네, 저희가 전 시간에 CSV 파일,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 CSV 파일이 있었고요. 그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그리고 그 날짜 포맷의 문자열들을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간별 통계 값들을 얻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자면 연도별이라든가 분기별, 월별과 같은 그런 기간별 통계 값들을 계산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 매번 문자열에서 매번 파생 변수를 만들면서 그룹 바이를 하는 거는 불편한 점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메서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메서드들은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간별이라고 할게요. 기간별. 그러니까 뭐 연도별이 될 수도 있고요. 분기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월별 또는 뭐 날짜별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린 날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월별 어떤 통계값 같은 것들을 하고 싶다. 예.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 가장 편한 방법은요. 날짜가 인덱스로 있으면 편해요. 날짜가 여기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은 지금 데이터 프레임은요. 컬럼이 두 개고 인덱스는 그냥 레인지 인덱스예요. 0, 1, 2, 3, 4 레인지 인덱스죠. 그죠? 근데 이런 어떤 기간별 통계를 할 때는 이 날짜가 인덱스로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무엇을 해볼 거냐면 데이트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행의 레이블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레이블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인덱스로 변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변환하실 때는 셀 인덱스라고 하는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SPX라고 하는 원본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남겨둘게요. 변수 이름을 read index 이렇게 할게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spx.set index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set index. 첫 번째 아규먼트가 keys라고 되어져 있고요. 얘는 포지셔널 방식으로 넘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부터는 그 반드시 키워드 방식으로 넘기셔야 돼요. 여기서도 보시면 append, 인플레이스가 전부 다 false로 돼 있죠. 그러니까 원본은 변화시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변수에다가 저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컬럼 이름을 주세요. 컬럼 이름을.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SPX, read, index라고 하는 변수를 info 정보를 먼저 볼까요? 여전히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여전히 데이터 프레임인데, 인덱스 뭐죠? 인덱스가 뭘로 되어 있어요? range 인덱스가 아니라 date time 인덱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date time 인덱스라고 되어져 있고, 1990년 2월 1일부터 2011년 10월 14일까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컬럼은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원래 컬럼 두 개였는데 두 개 컬럼 중에 하나를 인덱스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컬럼은 한 개만 남아 있어요. 헤드 출력해 볼까요? spx read index 점 head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 한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이고 옆에 있는 것들은 뭐다?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인덱스가 됐다. 인덱스가 이렇게 데이트 타임 타입의 그 인덱스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 된 거예요. 데이트 타임 인덱스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0, 1, 2, 3, 4라고 일씩 증가하는 그런 그 인덱스를 레인지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배열의 인덱스를 가지고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인덱스, 레인지 인덱스고, 날짜 타입, 날짜 시간 타입을 가지고서 만들어주는 인덱스를 데이트 타임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자, 얘가 있으면 편리한 게 뭐냐면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연도별, 연도별. 지금 보시면 여기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이미 벌써 나와 있죠. 그죠? 인포에서 알 수 있어요. 1990년부터 2011년까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2011년까지다. 연도별 SPX라고 하는 SPX의 평균을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데이트 타임 인덱스인 경우에는 데이트 타임 그룹 바이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룹 바이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resamp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resamp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아규먼트가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어요. 룰, 규칙을 주면 된대요. 규칙.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기본값들이 쭉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도 그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죠. 얘를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함수에 대한 그 메서드에 대한 그 문서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에서 resample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자, resample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문서를 보면 될까요? 자, 우리가 사용한 거는 이렇게 사용했어요. 앞에 있는 변수에서 메서드를 호출을 했죠. 이 변수의 타입이 뭐예요? 변수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메서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인 거예요. 그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얘죠, 얘. 그죠?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리샘플. 네. 자, 이런 아규먼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 이름 중에서 룰이라고 하는 거를 볼게요. 룰, 데이트, 오프셋, 타임, 델타 또는 스트링, 문자열을 주면 된대요. 그러니까 날짜 오프셋이나 어떤 타임의 델타라고 하면 간격을 얘기하는데 시간 간격 또는 문자열을 주면 된대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엑시스는 두 군데 방향이 있어요. 0이냐, 1이냐. 그러니까 인덱스 방향이냐, 컬럼 방향이냐. 인덱스, 인덱스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방향. 이게 엑시스 0 또는 인덱스. 그다음에 컬럼 방향이라고 하는 이런 방향. 이게 엑시스 1번. 이런 의미고요. 뭐 그것 외에도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쭉 있는데 일단 얘가 어떻게 쓰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예제가 있나 좀 볼게요. 예제가 있는지를 보시면 네, 뭐 이렇게 있군요. 네, 여기서는 시리즈 만들어 놓고 리샘플을 했네요. 리샘플은 문자열로 줬네요. 문자열로 3분 단위로 썸을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월 1일 0시 0분 0초, 0시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규칙을 그냥 문자열로 이렇게 준 거네요. 3분 단위로 샘플링을 해서 합계를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썼네요. 어, 그 다음에 뭐 right를 쓸 거냐, left를 쓸 거냐 뭐 이런 얘기는 3분 단위로 더하는데 어떻게 더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0분부터 2분까지
아니다. 1, 2, 3. 2분 59초까지를 더 할 거냐? 그쵸? 아니면은 1초부터 시작해서 3분 00초까지를 더 할 거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는 뭐 그런 건 그 크게 초가 그렇게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기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의미예요. 클로즈 뭐 닫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고요. 아, 죄송합니다. 레이블은 그런 의미예요. 레이블은 리샘플을 했을 때 여기를 3분, 6분, 9분으로 표시를 할 거냐, 아니면 0분, 3분, 9분으로 표시를 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런 실제 데이터가 있으면 요만큼을 합치겠죠. 간격을. 그 다음에 요만큼을 합치겠죠. 요만큼을 합치겠죠. 뭐 이렇게 합칠 때 컬럼 이름과 있고 컬럼 이름과 값이 있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컬럼 이름을 요 시작하는 값으로 쓸 거냐 아니면 끝나는 값으로 쓸 거냐. 그게 그 레이블의 개념입니다. 그게 레이블의 개념이고요. 예. 그래서 레이블을 right로 할 거냐, left로 할 거냐, 뭐 그런 의미인 거고요. 일단은 뭐 넘어가 볼게요. 룰이 궁금했었던 거니까. 3분 단위로, 뭐 이런 게 있죠. 3분 단위로, 30초 단위로, 뭐 이런 게 있고요. 30초 단위로. 뭐 여기서 또 3분 단위네요. 3분 단위. M2라고 하는 게 있군요. M2는 뭘까요? 멀티 인덱스란 뜻이구나. 멀티 인덱스인 경우에 아닌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프라이스하고 볼륨이 있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고 레인지를 이렇게 만들었고 얘가 들어가 있고 위크 스타팅인데 여기가 뭐지 뭐 1월 31일, 2월 28일 이렇게 돼 있네요. 요렇게 하고 샘플링을 한 것 같은데 먼스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먼스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거는 컬럼 이름을 명시하겠다는 뜻이고요. 앞에 룰은 M2라고 하는 거를 룰로 준 건데, M2라고 하는 거를 룰로 주니까 어떻게 했냐면 1월 달 자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월 달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것 같아요. 그게 M2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고요. 값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D라고 썼군요. D라고 쓴 경우에는 요거는 알겠네요. 1, 2, 3, 4. 아마 데이인 것 같아요. 데이인 것 같고 어, 여기는 또 17분 단위로 독특하게도 17분 단위로 샘플링을 하기도 하네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예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문자를 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문자를 줄 수 있는 것 같고 연도라는 의미는 지금 예제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런 거 아닐까요? Y라고 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Y라고. 이렇게 하고서 평균 계산하겠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1990년 12월 31일이라고 나오죠. 그냥 1991년 12월 31일이라고 나오죠. 아마 199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샘플링해서 SPX의 평균 값을 계산을 해준 걸 거예요. 이게, 이게 아마 연도별이라는 뜻이고, 연도별. 그래서 연도는 Y를 주시면 돼요. Y. 제일 마지막 값이
원래는 2011년, 인포를 보시면 2011년 10월 14일 자료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게 제일 마지막 자료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 보여줘요? 12월 31일이라고 보여줘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구간 자른 거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구간을 자른 거죠. 그리고 똑같은 포맷으로 레이블을 달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간이, 구간이 시작값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값,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얘를 레이블로 쓸 수도 있고 얘를 레이블로 쓸 수도 있는데 끝나는 값을 레이블로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값은 없지만 레이블에는 2011년 12월 31일이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연도별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도별 자료가 있으면 이거를 바이 이어라고 할까요? 음, 바이 이어 헤드, 헤드하고 테일러만 볼게요. 헤드 이렇게 볼 수 있고 바이 이어 테일.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제 연도별 계산 벌써 이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이걸 가지고서 시계열 그래프도 그리기가 쉽죠.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시본 라이브러리가 제일 편할 거예요. 라인 플롯 그려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연도별 자료를 가지고서 그려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네요. 연도별로 그리니까. 그러니까 인덱스가 자동으로 X축으로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평균 값들이 Y축으로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 보시면 1276, 여기가 1276, 이렇게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시작값 보시면 334라고 돼 있어요. 여기 344.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값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뭐 마커를 찍어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뭐 그런 것들은 뭐, 뭐 이런 식으로 마커를 찍어서 이렇게 그 점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으실 거고요. 자,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죠. 리샘플이라고 하는 메서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샘플의 첫 번째 아규먼트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규칙으로 샘플링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집계할 통계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평균을 계산할 거냐, 뭐 최소값을 계산할 거냐, 최대값을 계산할 거냐 등등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연도별은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아까 우리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분기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기별. 어, 분기별 SPX의 평균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걸 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이 쿼터라고 할게요. 쿼터가 4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라고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샘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룰을, 룰을요, Q라고 적으세요, Q. Q라고 하시고 평균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이 쿼터에 헤드를 출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바이 쿼터에 테일도 출력을 해보세요.
단위 옆에 인덱스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인덱스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의 마지막 날이 인덱스가 됐어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이 인덱스가 되고요. 그래서 2011년 10월 자료까지 있죠. 10월은 10, 11, 12 이렇게가 하나의 분기, 사사분기니까 여기 제일 마지막은 12월 31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어, SNS 라인 플롯이 가장 적당할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 정도만 주면 되고 여기서는 I 쿼터를 주시면 되겠네요. I 쿼터 마커까지 줄까요? 동그라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분기가 좀 크니까 분기는 점들이 찍히는 게 많을 거예요. 점들이 찍히는 게 많을 거니까 피겨를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피겨를 PLT.피겨 그리고 피그 사이즈 12, 4. 아, 규모가 두 개가 들어가 버렸는데 조금 더 늘릴까요? 좀 더 자세하게 보이죠? 1년에 점이 4개가 나올 거예요. 1년에 점이 4개가 나오고 분기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연도별로만 보면 요렇게 골짜기가 두 개밖에 없어요. 골짜기가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뭐 골짜기는 큰 골짜기는 두 개긴 해요. 그죠? 큰 골짜기는 두 개긴 한데 여기서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여기서도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쭉 내려갔다 쭉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 이게 분기별. 그러니까 윗샘플만 해버리면 분기별 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월별을 볼게요. 월별 평균. 바이 먼스라고 할까요? 바이 먼스.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 SPX with 인덱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샘플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제를 보니까 저는 달이 M으로 알고 있었었거든요. M.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볼게요. 그리고 평균 계산해 주세요. 네. 그리고 헤드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 먼스 헤드. 맞네요. 그냥 M이라고만 하시면 이거 월별 통계 맞아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나오죠. 월별로 나왔죠. 월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는 그 월에서 마지막 날짜를 인덱스로 사용을 했어요. 인덱스로 사용을 했고요. 테일은 확인 안 할게요. 그냥 시계열 그래프 그냥 바로 그리겠습니다. 피겨 사이즈는 위쪽이랑 똑같이 만들게요. 위쪽에서 16, 4로 만들었었죠. 네, 크기는 똑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라인 그래프 그릴게요. plt.line. 죄송합니다. SNS. C본 라이브러리, 라인 플롯. 데이터 프레임만 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이먼스. 점들이 너무 많이 찍힐 것 같아서 점은 안 찍을게요.
그리고 plt 점 grid plt 점 show. 분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그 중간중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월별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 어떤 연도별, 분기별, 월별, 날짜별과 같은 그런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평균 값이나 그런 작업을 하실 때 가장 편리한 메서드는 리샘플이에요, 리샘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연도별, 월별, 분기별, 뭐 날짜별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어, 룰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리샘플에서 룰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쓰는 거 몇 가지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연도는 이어니까 Y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분기는 쿼터니까 Q라고 쓰면 되고 달은 M이니까 month니까 month인 경우에는 M이라고 리샘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계열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read CSV에서 그 파라미터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요. 그 파라미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판다스의 read CSV 함수에서 함수 파라미터 중에서 어, 어떤 특정 컬럼을 인덱스로 인덱스로 컬럼을 인덱스로 설정해주는 그런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CSV 파일에 컬럼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아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부터 인덱스로 설정해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SPX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었는데, with CSV, 그 다음에 파일, 경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날짜를 지정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parse date. parse date. date라고 하는 컬럼이 날짜다. 포맷을 안 써도 자동으로 변환이 잘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인덱스 컬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덱스 컬럼에 똑같이 date라고 주시는 거예요. 인덱스 컬, 인덱스 컬, 하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요. 실행하시고 SPX의 헤드를 보세요. 헤드 보시고 인풋을 다시 한번 보세요. 컬럼 두 개짜리인가요? 컬럼 한 개짜리인가요? 컬럼 한 개짜리죠. 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CSV 파일 안에는 date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고 그 컬럼은 날짜로 변환해 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트 컬럼은 인덱스로 만들어 주세요. 예요. 테이블의 컬럼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이 아니라 인덱스로 만들어 주세요. 예요. 그래서 여기가 인덱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인덱스 자체가 레인지 인덱스가 아니라 데이트 타임 인덱스. 아예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때부터 데이트 타임 인덱스가 되고요. 컬럼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 set 인덱스를 썼죠. set 인덱스를 써서 인덱스로 만들었지만 아예 인덱스 컬럼을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시면 아예 그 컬럼 자체가 인덱스가 된다.
네, 그러면은 리샘플 하기가 조금 더, 한 단계가 조금 줄어들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그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연습 문제를 하나 드릴 건데, 일단 데이터셋 이름은요. 데이터셋 이름은 뱅크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입니다. 뱅크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이고요. 일단 데이터셋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셋부터. 요거는 제 깃허브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깃허브 빅데이터 50기 데이터셋 보시면은요. 여기에 뱅크 리스트 CSV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업로드를 해드린 파일이고요. 파일이고, 어, 은행 이름이 있고요. 자, 이거, 그 다음에 은행이 있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가 있는 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의 은행들이에요. 미국의 은행들이고, SERT가 뭐였더라? 저도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일단 모르는 건 넘어갈게요. 로파일 뭘까요? 로파일? 이게 낫겠군요. 시티는 도시고요. 여기는 주 이름입니다. 주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SERT라고 하는 게 있고, 문서 찾아보시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cquiring Institut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획득한 조직이란 뜻이에요. 획득한 조직이란 뜻이고, 얘가 커서가, 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날짜들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제일 끝에 보시면 날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날짜의 포맷을 보시면 몇 개 날짜들 보세요. 몇 개 날짜들 보시면 앞쪽에 제일 앞에 나오는 거는 연도일까요? 요일일까요? 요일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날짜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뭐 연도일 수도 있고, 뭐 날짜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얘는 날짜예요. 날짜, 월, 연도 순으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끝에 있는 게 연도예요. 제일 끝에 있는 게 연도예요. 2030년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그죠? 2025년이잖아요. 2030년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5월 30일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27을 연도라고 생각하면 2027년도란 뜻인데, 그러면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를 날짜로 보면 12월 00일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날짜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형식이 어떤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SART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잘 모르겠고요. 은행 이름이고요. 은행 이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일 앞쪽에 은행 이름이 있고요. 제일 앞쪽에 은행 이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시티가 있고, 도시가 있고요. 주가 있고요. 이 은행을 인수한 회사 이름이에요. Acquiring Institute는 인수한 회사예요. 인수한 회사. 그 다음에 컬럼이 closing이라고 나오죠. 왜 뒤쪽이 이게 안 되지? 네. closing date가 있고 update date가 있죠.
클로징 데이트는 문 닫은 날짜예요. 은행이 문 닫은 날짜입니다. 은행이 문 닫은 날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날짜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뭐 서류상으로 완전하게 업데이트가 된 뭐 그런 거를 의미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파산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데이터 프레임은 아닙니다. 많이 어려운 데이터 프레임은 아니고요. 이 CSV 파일은 미국에 있는 은행들 중에서 그 언제 문을 닫았느냐 파산한 은행들을 정리한 CSV 파일이에요. 한때 굉장히 글로벌한 경영 위기가 있었던,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했었어요. 어, 모기지론 사태라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 시대쯤의 자료일 거예요. 이 자료가.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축은행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파산하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대출금을 회수를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미국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의 그 미국 자료예요. 미국 자료. 그래서 이 파일, 여기 로 파일 복사 좀 할게. 로에서 링크 좀 복사를 할게요.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뱅크리스트에서 하실 일은 뱅크리스트.csv 파일 복사한 걸 여기다 복사가 안 됐나요? 네. 로 링크 주소 복사. 네. 이 파일을 이 파일을 이거 이렇게 하면 링크 생겨요. 문자열을 대괄호로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소괄호 안에다가 링크 적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링크가 생깁니다. 네. 이 파일을 읽고 어, CSV 파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파일을 사용을 하시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세요. 당연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셔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 생성할 때 그 날짜와 시간 타입으로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날짜 시간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는 모든 컬럼은 컬럼들은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을 하세요. 컬럼들은 날짜, 시간 타입으로 변환을 하세요. 하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read CSV를 할 때 read CSV한테 맡겨버리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죠? 네.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파산한 은행 숫자, 그리고 이거를 시각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분기별 파산한 은행 숫자, 역시 시각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월별, 월별 파산한 은행 숫자, 시각화 하시고요. 날짜가 두 개가 있었죠. 저기 클로징 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뭔가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별 통계를 할 때에는 기간별 통계는 클로징 데이트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데이트 데이트 말고요. 클로징 데이트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우리 SPX라고 하는 걸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문제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파일 경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평균이라 이런 걸 계산할 값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파산한 숫자를 그냥 다 찾으시면 돼요. 파산한 숫자를. 네. 쉬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네. 35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 쉬는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들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